안녕하십니까. 이론 강의 민법 총칙하고 있고요.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를 볼 차례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법률행위 효력 요건들을 쭉 살펴봤어요. 그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면 유효죠. 유효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반대로 무효라면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죠. 즉 법률행위 무효라는 건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권리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여기 하나 있고,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일단은 유효하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죠. 이제 그걸 모아서 법률행위 무효일 때 무효인 법률행위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럼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가?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즉 체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은 되었으나 그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게 무효죠. 즉 처음부터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행위는 유효하되 취소하면 그게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특정인은 취소권자예요. 특정인이 즉 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이제 취소라고 하게 됩니다. 자, 무효와 취소는 모두 다 법률행위는 성립한 경우예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은 경우, 이걸 법률행위 불성립, 부존재라고 하죠. 이거하고는 당연히 구별해야 되죠. 또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취한 자의 법률행위 무효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취소할 수 있죠. 합쳐보세요.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 그러면 그 행위는 무효이기도 하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무효를 보겠습니다. 자, 무효는 이제 종류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무효예요. 이때 을과 거래한 병, 뭐 제3자겠죠. 자, 이 병이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이 선의 제3자. 에게도 야 너도 무효야 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절대적 무효고요. 대항 못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이제 상대적 무효 이렇게 됩니다. 자,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가 있었죠. 2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이 표시하고 동정허위 표시 암기합니다. 상대적 무효. 자, 두 번째가 이제 전부 무효, 일부 무효로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전부가 무효인 경우예요. 갑과 을이 갑수의 주택을 매매했는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이 이미 전부 멸실. 그럼 원시적 전부불능 계약은 전부 무효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일부 무효, 갑과 을이 갑의 주택 및 부속 창고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속 창고만 멸실이 됐어요. 그럼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따라서 일부, 즉 부속 창고 부분만 무효잖아요. 이런 경우, 이렇게 일부가 무효인 경우, 법률행위 일부에만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일부만 무효로 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무효로 할 거냐의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137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도,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
추측을 해보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제 가상적 의사라고 합니다. 아까 각과 을이 창고가 없었더라도 주택만이라도 매매했을까? 라고 상상을 해보고 주택만이라도 매매했을 것 같아. 여기 가상적 의사죠. 이럴 때는 창고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주택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137조가 되고요. 이 137조를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부릅니다. 법이론이란 뜻이에요.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가 되겠죠. 다만 나중에 계약법에 가면 약관규제법을 보게 되는데 이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즉 원칙, 일부 무효, 예외, 전부 무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이렇게 부르겠죠. 그죠? 자, 일단 137조를 일부 무효 법리라고 한다. 판례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땅과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 땅은 허가 전이야. 그럼 땅과 건물 매매 중 땅 부분만 무효잖아요. 이때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수하였을 것,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빼고는 전부가 무효다. 즉 토지거래 허가 받기 전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 부분도 무효니까 건물에 대한 이행 청구 따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일부 무효 이렇게 기억하시고 일부만 무효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 무효인 부분과 주택, 나머지 창고, 무효인 부분 창고와 나머지 부분 주택이 분리가 가능하고 주택의 지붕만 사라졌다. 이거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지붕과 주택은. 근데 주택과 창고는 분리가 가능하죠. 이건 이제 가분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가분적. 또는 분할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분할 가능. 이렇게 가분적 또는 분할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계약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뭐라 그래요? 가상적 의사. 두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부만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불가분이라면 일부 무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불가분이라면 그냥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가 있습니다.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돼 있어요. 더 이상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유동적 무효,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무권 대리처럼 현재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을 하는 등 나중에 별도의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유효가 되는 경우,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가 되죠. 불확정적 무효라고도 하죠. 자, 무권 대리가 있었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가 있고요. 나중에 부관에서 보게 되는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각각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여기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행위를 보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 허가는 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의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 다음 거래 후 허가예요. 거래 후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거래를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니까 요 사이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거래 후 허가 전, 요게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기억.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허가 전에 물권적 효력. 대금 청구권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채권 이런 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유동적 무효 상태의 기본이에요. 무효니까 어찌됐건. 무효니까. 유동적이지만 무효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기 전 거래 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는 확정적 무효고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 대표적으로 미등기 전매. 토지 허가 구역에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순차 미등기 전매가 있었어. 이거는 토지 거래 허가를 잠탈, 회피할 목적의 계약이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예요. 우리 원래 미등기 전매 행위는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효라 그랬잖아요. 근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조건 무효예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 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가 있더라 말이죠.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처음부터 유효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래 후 허가 전, 이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되겠죠. 그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대금 청구, 이전 등기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금 지급 의무도 없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없다. 설령 매수인이 대금 먼저 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예요. 대금 지급 채무 없으니까 아예.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는 있어요. 근데 대금 지급 의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청구했더니 매도인이 대금을 안 줘서 나 협조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또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처분 신청 같은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놈한테 팔아먹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그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미리 확보해 두어야 될 권리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을은 아직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는 있다 그랬죠. 계약상 의무가 아니고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의무예요. 계약상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도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라 청구할 수 있고 그걸 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를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미리 손해배상 액수를 미리 정해둘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다만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채무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채무는 아니라 그랬죠. 신의시상 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령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1번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또 2번 손해액을 미리 약정할 수도 있죠.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할 수 있죠. 그 권리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전 등기 청구권과는 달리 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리얼.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네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째, 이 계약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 지급한 계약금 아직 부당이득으로 확정이 안 된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못합니다. 또 하나 계약금을 주고받으면요. 우리 민법 나중에 매매 가서 볼 거예요. 565조에 의하면 계약금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약금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는 게 계약금 해제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전 거래 행위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565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설령 유동적 무효 상태라 하더라도 565조에 의하여 매도인은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이 계약금 해제권은 이행 착수 전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각과 을이 거래를 했고 허가를 받았다. 이게 이행 착수라면 허가를 받은 것이 이행 착수라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니다. 따라서 허가 이후에도 여전히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유동적 무효 상태였었잖아요. 두 갈래로 바뀌겠죠.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 그죠? 자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세 가지니까 딱 기억하면 돼요. 허가받은 경우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가 해제한 경우 또 허가구역 지정 기간 이게 만료가 됐어. 근데 재지정은 안 했어. 이런 경우에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반면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그중에 기억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 처음부터 유동적 무효였다가 확정적 무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였던 경우 대표적인 게 미등기 전매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미등기 전매. 또 정상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 작성. 그죠? 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필요 없는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거주 요건을 갖춘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계약. 이런 경우. 거래를 하면서 허가를 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은닉하고 마치 증여한 것처럼 가장한 경우. 당연히 증여는 가장행위로 무효고 거래도 은닉행위지만 허가를 배제한 탈목적이기 때문에 확정적 무효다 말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세 번째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명백히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죠? 또 매도인의 채무가 넘겨주는 게 불가능해. 이행불능임이 명백해졌어.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주는 게 매수인도 거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아. 그럼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들어 봐야 되죠. 또 일방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해버려. 이럴 때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했어. 확정적 무효가 되죠. 자 이때요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 잘못한 거잖아요. 그놈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놈 이 놈도 일단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고 다만 상대방이 손해가 생겼을 테니 그 손해는 따로 배상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미음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구역에서 거래할 때 만취 있었거나 차고 사기 강박 따위가 있는 경우 허위 표시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당연히 그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게 되겠죠. 비읍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갑과 을이 토지 거래를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용도가 변경이 돼야만 계약이 유효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용도 변경 플러스 허가. 허가는 법에서 요구한 거. 용도 변경하자, 이건 당사자가 붙인 거. 용도 변경하고 허가 받으면 유효인데 그냥 용도 변경을 받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자, 이건 당사자가 부과한 거잖아. 이게 정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굳이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게 비읍. 이달 말일까지 허가를 받자. 근데 허가를 받지 못한 채 말일이 지났다. 이거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 왜? 날짜 뒤로 미루면 되잖아요. 말일까지 허가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아서 그러면 야, 우리 다음 달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쉬운. 요거는 확정적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몇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의 효과가 나왔어요. 무효의 효과란 건 별거 아니에요. 무효라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지요.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가장 매매를 했어요. 당사자 사이에 무효잖아요. 따라서 을은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은 대금을 안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각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는데 이걸 가장매매라는 걸 모르고 있다면 이 제3자는 우리 갑에게 돈을 안 주네? 채무 불이행이네? 갑은 왜 손해배상을 청구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계약이 무효예요. 따라서 그런 대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따라서 그리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야. 채무 불이행처럼 보일 뿐이에요. 각과 을 사이의 매매가 가장매매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게 채무 불이행처럼 보일 뿐이에요. 채무 불이행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죠. 그게 이거죠. 무효인 법령에 따르는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이지만 실제로는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뿐 침해가 아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그랬어요. 다만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무효의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무효야. 이거를 되살려보자 해서 나온 제도가 두 개가 있어요. 139조 무효행위 추인, 138조 무효행위 전환. 자, 추인은 우리가 무권대리에서도 한번 봤죠. 추후 인정 사후 동의. 자, 그 무권대리 추인과 뭐가 다른가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무효행위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과 뭐가 다른가를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조문을 좀 암기하셔야 돼요. 139조는. 첫째,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아, 무효행위는 추인 안 되는구나. 원칙적으로 추인이 불가능하구나.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구나. 그래서 뒤에서 보시겠지만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단서
당사자가 무효라는 걸 알고 추인. 자, 여기서 무효는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를 강행규정 위반행위, 반사질성이 불공정한 행위 이런 거 말고 그건 안 되고 그건 추인이.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당사자가 우리 예전에 했던 이 가장매매가 무효였네. 그런 사실 알고 이거를 추인을 해. 그러면 새로운 행위를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새로운 행위.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소의 A 토지를 가장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7월 10일 날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가장매매 행위를 우리가 1월 10일 했던 가장매매가 허위표시로 무효더라. 이렇게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은 마치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효죠. 가장매매 1월 10일 했던 가장매매 자체가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7월 10일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를 유용을 하게 되면 재활용, 등기를 재활용하게 되면 그 등기도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예요. 7월 10일부터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아요. 양가르본 원칙 무효행위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 이거 추인할 수 있는 거죠. 강행규정 위반 반사의 질서행위 불공정한 행위 따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알고 추인해야 되고요. 그럼 뭘로 본다? 새로운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장래효야. 11월 10일 새로 계약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효, 조금 어렵게 비소급효 원칙이죠. 그래서 등기를 재활용할 때도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무효행위 추인이라 합니다.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A 토지에 대한 지상권 계약을 했더란 말이죠.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설정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을의 이름으로 지상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등기는 하지 않기로 만약에 특약을 했다. 그럼 이 계약 전체가 무효예요. 계약 전체가 무효니까 을은 지상권이 없어요. 즉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갑소유 땅을 사용 수익하고 다달이 사용료를 갑에게 주고 있더란 말이죠. 갑은 아무 이의 없이 이걸 수령하더란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 계약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고 사용료 주는 거 그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갑과 을 사이에는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있는데 마치 갑과 을은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갑과 을은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효야. 근데 봤더니 갑과 을은 마치 유효한 지상권 계약을 한 것처럼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무효인 지상권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줘요. 그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임대차 계약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했을까? 그랬을 것 같아. 이게 뭐죠? 가상적 의사죠. 우리가 일부무효에서 봤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면 그 다른 행위의 효력을 갖는 거.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지상권 계약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유효한 임대차 효력을 갖게 되는 거. 이런 걸 무효행위 전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조문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또 하나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자,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다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래서 추인 안 돼요. 139조. 전환 이것도 안 돼요. 근데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을 인정해요. 우리 대법원이. 반사회 질서 행위나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전환조차 인정이 안 돼요. 추인은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불공정한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의 추인은 안 되지만 그 불공정한 행위를 유효한 다른 행위로 전환은 시켜준단 말이죠. 재건축 사업부지에 포함된 땅에 대해서 알박기를 해가지고요. 비싸게 팔아먹었어요. 그 계약이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인 상태에서 그 대금을 깎아. 적당한 금액으로. 그래서 유효한 다른 매매 계약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는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당연히 가상적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행위로 바뀌는 게 아니고 유효한 다른 행위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걸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전환의 구체적 모습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 중에서 무효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고 특히 무효에서는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허가전 거래행위 대법원 판례하고요. 137조 일부 무효 어떻게 처리하는가 138조 전환 139조 추인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봐 주시면 충분합니다. 자, 취소는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